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등기부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볼 때 단순하게 물건의 시세만 보지 마시고요. 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봐야 되는데, 이때 등기부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한 상황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등기부를 잘 보게 되면 다른 물건들을 볼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금천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은 11.689평인데요. 공용으로 그 분양 면적으로 해서는 15평형 아파트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 15층 중에 8층이고요. 90년도 사용승인이므로 당연히 수리는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 등기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제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보기에 앞서서 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물건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현황조사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조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수차례 방문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요. 경매 안내문을 남겼으나 연락이 없고 별도 확인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편물이 수통이 있었는데 3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3회 방문할 때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이 물건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소유자가 이 물건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른 호수의 얘기를 들면 이 땡땡 할머니가 사셨는데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나 확인 불명으로 별도로 확인 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할머니가 사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살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 다녀가고 있다 라는 걸로 일단은 현황조사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2001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요. 김씨와 이씨가 공동으로 샀습니다. 자, 그런데 김씨는 49년생이고 이씨는 29년생입니다.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이고 아들입니다. 이게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공동으로 이렇게 매매로 샀다? 이게 참 드문 케이스인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추측으로 아들이 어머니가 사실 집을 사주신 게 아닌가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 이 씨는 2002년도에 이곳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입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 김 씨는 이때 바로 전입을 한 건 아니고요. 2010년도에 전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다시 전입을 뺐습니다. 잠시 전입을 했다가 다시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히스토리 일단 보이시죠?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매매를 했는데 실제로 이곳에는 어머니만 들어와서 살고 계셨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15평 아파트인 거죠. 15평 아파트. 그 이후에 김씨 아들의 지분을 증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이게 참 특이점인 거죠.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반 지분을 전부 증여를 했다? 즉 어머니가 전부 소유로 받겠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경우거든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를 했다. 이 증여라는 게 그냥 증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무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비도 내야 되는 거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닌 거죠. 취득세와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법무비까지 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증여를 했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유자가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10년 동안 다른 압류나 들어온 게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고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편히 사시라고 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증여를 일단 했습니다. 2011년도에요. 그리고 2020년도에 안타깝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속은 협의상속이 아닌 민법상 상속입니다. 민법상 상속. 그래서 총 4명의 자녀에게 증여가 되는데 그 중에 방금까지 보이던 김씨가 보다시피 첫째입니다. 49년생이므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그리고 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증여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상속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4분의 1 지분을 가져오게 됐는데, 김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증여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 여기에 지금 자녀 3명이 있는데, 이 자녀 3명이 과연 처음에 이 소유권 매매를 할 때 이 관여를 했을까요? 돈을 보탰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게다가 이 증여를 할 때 과연 관여를 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이루어진 일이야 소리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4명에게 증여가 상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현황조사에서 봤던 이 할머니분이 돌아가셨고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3회 공무시 없어졌다는 거는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추측만 해도 그냥 누구예요? 이 첫째 아들이 종종 이곳에 들리는 게 아닐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이후에 특이점이라기보다 그 이후에 이렇게 압류가 3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압류에 대해서는 이 막내 아들 57년생 막내 아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이 물건으로 돌아와서요. 이 물건에 지금 마지막에 보면 관리비 체납 내역을 보시면 2021년 2월부터 관리비가 미납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2월. 2021년 2월이면 벌써 2020년 3월에 상속이 되었는데 거의 11개월 동안 누군가가 관리비를 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4사람이 주소를 보면 이 물건 주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첫째 분이 이 물건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도 같이 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매매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강매로 나온 게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지금 누가 점유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만 본다면 이 물건 점유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짐들이 이 물건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머니 단독명의였다가 지금 이렇게 단독명의였다가 상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독명의였다면 이 물건 이 어머니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어머니의 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물건 이 짐들도 결국은 상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공실로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 첫째분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명도를 이 첫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 4사람의 의지를 모아서 명도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짐들은 결국은 4명의 상속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4명을 상대로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쉬운 부분도 아니고요. 게다가 관리를 김씨가 하고 있었다면 모든 권한을 김씨가 이 첫째 아들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낙찰이 된다면 이 부분을 찾아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물건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700원인데요. 실거래 시세를 봐보시면 지금 이게 주공 14단지고요. 50제곱미터입니다. 분양면적 50제곱미터이고 지금 이렇게 시세가 꾸준히 올라서 현재는 4억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3억 2,700이니까 신가에 낙찰되겠죠? 낙찰된다면 공실일 걸로 추측이 되지만 어느 정도 어머니의 짐들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게다가 이런 관리비 미납 내역도 있으니 이 부분도 인수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꼭 이 첫째분과 협상을 하셔서 명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물건과 등기부와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가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항상 입찰하실 때 등기부를 보는 버릇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